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바꿨던 인물 2명 때문에 요즘 조금 시끄럽습니다. 러시아인이 되었던 빅토르 안, 그리고 중국인이 되어버린 임효준, 린샤오진 맞나? 우리 역사 속에도 분명히 기여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임진을 안에서 순회자와 항해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지역적인 어떤 인물들, 여러분들 쌍기, 벨테블의 박연, 이지란, 김충선 이야기, 사야가 이야기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러면 진짜 순회자, 항해자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임진왜란 7년 전쟁입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한 5년 조금 정도 되는 게 임진왜란, 그 중에 한 4년 가까이가 휴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조금 넘는 정유재란. 근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선군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였던 정발 장군의 부산성을 함락시키고, 송상에 지켰던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초창기 전투에는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실제로 동래성과 부산성에는 모든 백성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왜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을 따르는 다이묘들을 조선 정벌 전쟁에 투입시켜 놓고 그들에게 조선 팔도를 분봉합니다. 그래서 1선발 고니씨가 평안도 가져가고 2선발 가토가 함경도 가져갑니다. 무력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다이묘였던 시마지가 강원도 가져갔고, 그 유명했던 고바야카가 전라도를 가져갑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양아들이었던 우키다가 한양과 서울을 가져가는데 경기를 가져가는 거죠. 이 새끼 나이가 이때 20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다이묘들은 자신이 가져가는 그 도의 조선인들을 많이 우대해 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야죠. 왜? 나중에 자신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별로 대접받은 게 없고, 또 그 성리학적 신분질서에서 차별받았던 조선인들 중에 일부는 이 새로운 자신들의 지배자가 될 것 같은 일본 편을 들어버립니다. 이들을 우리가 순외자다, 외를 따르는 자들, 임진왜란때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순회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편에 섰다가 나중에 다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래, 너희가 군사력도 강하고 이 조선land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친일파 할게, 순회자 할게. 그런데 조선인은 평민 집안의 꼬맹이들조차도 천자문까지는 다 띄었단 말이죠. 그리고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선도 숙문, 천무 사상이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칼잡이들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칼잡이들 도의 책임자 다이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아예 까막눈이야. 글자를 몰라. 저렇게 무식쟁이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된단 말이냐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일본은 전국시대 그 전쟁 중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에 농민들에게 수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거의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걷었던 게 일본인데, 조선란 나라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만을 세금으로 걷었어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소작을 지을 때 지주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병작 반수 생산량의 절반을 바치긴 했지만, 자기 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냈는데, 이 미친 일본군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땅에 조선인들을 대우해주면서 열심히 농사 짓거라라고 해놓고 생산량의 절반씩을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니 조선의 농민들이 빡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본 편을 들었던 순외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게 너희들이 한때 이 조선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일본 편을 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라가 건재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것 같으니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사첩 발행을 통해서 순회자들이 많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공영방송 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항외자가 1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항외자라는 건 실제로 조선 땅에 넘어왔던
일본군 병력이 17만 명 정도죠. 수군까지 다 하면. 그 중에 항해자가 1만 명이었다라는 표현을 공영방송에서 하길래 내가 이건 아니다. 임진왜란사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본 제 입장에서는 항해자가 1만 명일 수 없다. 여러분 항해자가 뭔지 아십니까? 왜군 중에 항복한자인데 그 왜군 중에 항복한자를 그냥 조선인 농민로 살거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일본군 전투 병력인데 그런데 17만 명 중에 무려 1만 명이 항해자가 된다? 그럼 그들이 조선군이 된다? 여러분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 봐도 조선에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율 도원수조차도 크게 1만 병력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항해자가 1만 명이었으면 그들이 무슨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해자가 1만 명일 수는 없다. 명확히 탈영병이 1만 명일 수는 있다. 진짜 여러분 17만 명 중에 일본군 1만 명이 탈영을 합니다. 이 탈영했다는 수치는 1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탈영병 때문에 일본군이 야영을 할 때는요.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보통 여러분 밤에 군대가 진을 치고 야영을 할 때 울타리를 칠 경우는 적의 급습이나 침략을 두려워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군 병력 중에 탈영병이 나올까 울타리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군들은 왜 이렇게 탈영병이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임진년에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합니다. 1592년 4월 봄에 침략해 왔고 이들은 여름 정도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근데 당시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친구들은 규슈 지역의 따뜻한 지역에 살았던 일본군들이 많은데 조선의 추위에 상당히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를 틀어 막아버리다 보니까 일본의 해군이 남해 바다를 돌아서 서해 바다로 올라오면서 강들을 타면서 실제로 내륙에 있는 군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평양에 있는 고니시, 한양에 있는 우키다,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병력들에게 금강과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과 대동강을 통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순신이 틀어 막아버리다 보니까 한양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추위 때문에 고생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바다에서 소금이 건너오지 않으니까 맨쌀을 먹어야 했고 하다못해 진짜 된장에 밥 발라 먹었단 말이죠. 먹을 게 없이 살아서 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와 굶주림에 대한 그래서 곧 죽겠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많이 항복해버리는 일본군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죠. 장기화되다 보니까 남쪽의 남해안에 얼마나 많은 외성이 축조됩니까? 일본 외성이 참 대단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임진왜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외성이 쌓아지는 걸 보고 조선인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지만 일본은 외성만을 정말 전문적으로 쌓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돈을 벌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외성이 쌓아지는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그 외성 축조 현장에 투입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근대 시대에 성을 축조하는 그 노역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노역에 힘들었던 일본군들이 또 엄청나게 탈영을 많이 합니다. 조선에 항복해 오기도 할 거고 어디서 숨어 살기도 할 거고 일본으로 몰래 돌아가기도 할 거고. 그런데 진짜로 유명한 인물들이 항복을 했던 경우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지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셨던 다이묘가 죽게 되고 가문이 상상조각 나면서 나는 직접적으로 땅이 없는 약간 하급무사, 아시가루 정도의 다이묘들, 불만 계층들. 그래서 조선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니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막 사륙하고 문화재 약탈하고 그게 싫어서 항복해버린 사야가 김충성 같은 인물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탈영병이 일본군들 중에는 수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순신의 바다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반도 대첩 이후에 이순신은 염라대왕이었고 판옥선은 저승사다였고 조선의 바다는 지옥이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만든 표현이죠. 여러분 그 지옥으로 다시 배를 몰고 와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와 전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에게 패하고 여기저기 섬에서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그 근처에 나무를 베서 통나무 배 만들고 여러분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와서 살았다라는 걸 알면 큰일 나니까 이름도 바꾸고 일본 어디 고향 근처 산에 들어가서 가족이 주는 밥 먹고 늙을 때까지 그렇게 숨어 살아서 여생을 보낸 일본군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이래저래 해서 일본군들 탈영병이 1만 명 정도 됐던 거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1만 명이 전부 다 항외자, 그러니까 조선에 항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항복했으면 조선에는 분명히 그 항외자들을 전투병력으로 활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항외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충선이고 사야가다. 제가 임진왜란 사를 강의할 때 이 사야가 김충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십사 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바로 이 김충선, 사야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편을 들었던 조선인 순외자와 그 다음 일본군 타영병이 그만큼 많았음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일본군들 중에 일부는 조선에 항복을 하고 조선군 그리고 조선인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강의였고, 다음 시간에는 김충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